이 화면이 바로 네이버 블로그 앱의 화면 구성인데요. 이 첫 번째 있는 부분을 이웃새 글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의 이웃이 새 글을 적었다면 이 부분에서 이제 모아서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민님께서 올려주신 수선화의 내용에 공감도 할 수 있고, 만약에 댓글을 적고자 한다면 여기다가 예를 들어 뭐 좋은 시라든지 어떤 댓글을 적어서 남겨줄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만 제가 멘트를 달았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댓글을 단다든지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이웃의 새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위쪽에 있는 부분은 모먼트라고 해요. 이 모먼트는 사진이나 아니면 간단한 영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모먼트라고 하는데, 모바일에서 올리는 공간이에요. 다른 분이 올려놓은 거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뭐 정말 예쁘게 잘 올려주셨네요. 어머, 그게 와. 그게 네. 왜 거기가 있지? 직접 올리셨던데요? 수업하기도 전에 잘 올려주셔가지고, 네, 맞아요. 그러게요. 연습한다고 에피. 네. 그거에서 한번 해봤어. 네. 저는 보고 기뻤는데. 자, 그럼 모먼트를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 보시면 내 프로필 사진 있죠? 여기에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여기를 눌러서 모먼트를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모먼트는 인스타그램의 스토리랑 비슷한 게 모먼트예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스토리를 잘 모르지만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우리 그 이웃들 있죠? 즉 블로그의 이웃들에게 24시간, 즉 하루 동안 보여질 어떤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 게 모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찍어놓은 사진을 올리거나 영상을 올릴 수도 있지만, 지금 모먼트 딱 들어오면 이렇게 우리가 바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화면으로 뜨죠.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사진이 찍혀지는 거고, 동영상을 찍겠다 하면 이렇게 해놓고 동영상을 찍으면 동영상으로 찍혀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카메라 전원 버튼인데요. 지금 전면부 카메라지만 만약에 반대로 화면을 바꿔서 후면부 카메라로 바꾸겠다 할 때 요걸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그대로 찍을 거면 여기 클릭해서 여기 터치해서 촬영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내가 찍어놨던 어떤 앨범의 사진을 올리겠다 그럴 때는 왼쪽 하단에 이렇게 앨범 그림이 있을 거예요. 여기를 눌러서 내가 찍어놨던 것 중에 올리고 싶은 걸 선택해서 올려도 돼요. 이렇게 위쪽에 동그라미를 누르면 1, 2, 3, 4 이런 식으로 올릴 수가 있고요. 마음에 들게 골랐다면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해서 사진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사진의 크기 또는 동영상의 크기는 두 손가락으로 늘리거나 줄여서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진을 삐뚤게 하거나 똑바로 놓거나 매치를 해줄 수도 있고, 위쪽에 보시면 요 N자는 스티커라는 기능인데요. 여기를 눌러서 내가 만약 여기 갔던 장소면 여기서 장소를 입력해서 예를 들어 저기는 미텔이라는 어떤 음식점이었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의역점 이렇게 어떤 장소를 집어넣어 놓거나, 아니면 여기를 눌러서 만약에 이게 우리 판매하는 상품이에요. 그러면 쇼핑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검색어를 저번에 저희 했던 것처럼 검정콩인가요? 검정콩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뜨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쇼핑에 대한 정보를 엮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상품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놓은 그 상품이라면 이런 식으로 엮어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 부분을 눌러서 사러 들어오게 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내 블로그 같은 경우는 내가 블로그 글을 썼다면 마찬가지로 이 내 블로그를 눌러서 내가 쓴 블로그에 해당 그 게시물로 이렇게 연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지금
글의 경우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에 이제 이웃들에게 제공이 되고 이웃들이 뭐 좋아요를 누르거나 좀 반응이 좋으면 역시 그 추천이라고 해서 네이버에서 그냥 네이버 사람들 모먼트 그러니까는 모바일 네이버를 쓰는 사람들에게 또 보여지는 영역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보셨을 때는 이런 도구들을 좀 쓰시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 T자는 글씨를 쓸 때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게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서 그냥 예를 들어 스파게티라고만 적어볼게요. 아마 알리오였던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뭐 여기서 뭐 정렬 방식이라든지 여기서 글자 색깔 이런 것들을 고칠 수도 있고요. 요 글씨를 썼을 때 글씨의 크기나 위치도 내 맘대로 조절을 해둘 수가 있어요. 요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 내가 그냥 그려서 만들 때 쓰시는 거라 넘어가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게 영상이라고 한다면 어디까지가 보이게 할 것이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 모먼트도 일종의 쇼핑 컨텐츠인데 몇 초 정도까지 보이게 할 것이냐 라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1분까지가 그러니까 60초까지가 원래 모먼트의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사진이니까 그렇게 길게는 안 잡겠죠 요거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얘가 뭐냐면 효과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누르면 스타일이나 필터, 보정 등의 효과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둘레 뭐 이런 어떤 느낌들을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사진이 좀 어둡게 나왔을 때 필터를 이용해서 좀 더 맛깔나 보이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보정을 통해서 밝기나 대비, 채도 등을 조절을 해준다든지 이런 작업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마음에 들게 됐다면 확인 버튼을 누르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버튼을 누르면 이 모먼트에 대한 내용을 적고 등록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모먼트를 만드는 거죠. 제가 그냥 모먼트 연습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꾸민 건 없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놓고 너무 짧았네. 뭐 일단은 그냥 짧게 적었어요. 어쨌든 10자 이상 적으니까 여기 등록이 떴죠.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누르면 모먼트가 등록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후에 저희가 볼 인스타그램의 스토리랑 거의 좀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제가 가볍게 보여드렸고요. 블로그의 모먼트는 아직까지 그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거나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네이버에서 일단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고 네이버는 지금 특히나 쇼핑 콘텐츠 많이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크리에이터들을 모집하기도 했고 그 크리에이터로 그러니까는 선발된 사람들에게는 나름 그래도 많은 돈을 주고 그런 식으로 좀 쇼핑 콘텐츠를 키우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만약에 짧은 동영상 이런 것들을 좀 제작을 할 수 있다 하면은 한번 그런 것들을 많이 올려보시는 것도 좋은 부분일 것 같아요. 등록이 조금 오래 걸리니까 그냥 취소할게요 저는. 자 어쨌든 이런 부분이 모먼트다 라는 거고 자 그러면 이웃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웃들이 적은 글들을 이렇게 공감을 누르거나 빨리 댓글을 달거나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어서 이웃 간의 소통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요 이웃 새 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요 나침판 모양은 추천이라고 해요. 이 추천은 네이버에서 추천하는 블로그 글을 주제별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에서 여러가지 다른 사람의 블로그들을 보여주는 공간이 추천이에요.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얘는 블로그 글을 쓸 때, 즉 포스팅할 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보고 그 옆에 종 모양 버튼을 설명드릴게요. 자, 이 종 모양 버튼은 내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블로그에 달린 공감이나 댓글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누가 공감을 했다든지 누가 서로 이웃을 했다든지 간단한 알림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옆에 보면은 조그만하게 우리 프로필 사진이 보이죠? 여기는 내 블로그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누르면 내 블로그의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내 블로그로 왔을 때 여기 있는 배경이 우리 스킨하고 많이 다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블로그에 스킨을 넣는다고 해서 모바일에 바로 반영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기존에 있는 커버 사진이나 아니면 바꿔서 넣으신 분은 예전에 바꾸신 사진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설정할 때는 우리 PC 블로그랑 같은 느낌이 나게끔 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그림을 넣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블로그를 참고를 하기 위해서 똑같이 들어왔어요. 저는 여기 있는 요 그림을 여기다가도 같이 넣어놓은 거예요. 실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들어갔냐면 내 메뉴의 관리에서 저번에 우리 이 블로그 들어갈 첫 시간 때 제가 이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와 모바일 커버 이미지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돼요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 모바일의 커버 이미지에다가 제가 프로필로 그 타이틀로 만들려고 했었던 그림을 집어넣기 때문에 실제 지금 모바일에서 볼 때나 PC에서 볼 때나 약간 같은 느낌이 나게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직접 꾸미실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에 블로그가 모바일 블로그랑 같은 느낌이 나게끔 하기 위해서라면 타이틀이나 스킨에 넣었던 사진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여기 내 메뉴 관리에 여기 모바일의 커버 이미지에도 등록해서 올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어쨌든 그런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화면의 디자인 이런 것들은 홈 편집을 눌러서도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홈 편집을 눌러보면은 이렇게 이미지 변경과 커버 스타일이라는 메뉴가 위쪽에 보입니다. 자, 이 이미지 변경을 누르게 된다면 여기서 이제 촬영 또는 앨범에서 사진을 선택해서 여기 배경에 깔 수도 있고 아니면 기본 커버 이미지라 해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커버 이미지 중에 마음에 드는 걸 고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중에 기본 커버 이미지 뭐 요런 걸 골랐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배경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배경은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걸로 바꿀 수도 있고 촬영 또는 앨범에서 선택을 눌러서 내 핸드폰으로 촬영한 사진으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랑 우리 PC에서 봤을 때 느낌이 같게끔 하려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핸드폰으로 바로 넣지 말고 컴퓨터에서도 모바일에 커버 이미지를 등록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미지를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3회차 아니고 2회차 여기 제가 만들었던 타이틀이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넣으시면은 이 타이틀이 여기 모바일의 커버 이미지에 들어가요. 물론 사이즈를 좀 더 이쁘게 맞추면 좋긴 하겠는데 확인을 눌러서 반영을 하게 된다면 아까 제가 넣었던 화면이 잠깐 제가 나가볼게요. 세로 고침해보면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느낌을 갖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커버 스타일이라는 거는 이 모바일 앱 화면의 커버 스타일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을 어떻게 꾸밀 것인지 이 커버를 조절하는 게 커버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역시 그냥 마음에 드는 걸로 고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보이는 얘가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블로그의 제목인데
이 블로그의 제목은 PC의 제목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프로필 사진이라고 하는데 이 프로필 사진도 PC의 프로필 사진과 같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닉네임은 제가 여기 지금 서브 블로그의 별명이죠. 그쵸? 자, 그 다음 밑에를 좀 볼게요. 소개란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PC 블로그랑 좀 다른 점은 여기는 소개글 정도만 적혀 있다면 모바일 블로그에서는 전화번호와 주소를 적을 수 있는 란도 있죠. 만약에 일상적인 내용들을 둔다면 따로 전화번호랑 주소를 적을 필요가 없겠지만 만약에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올리는 어떤 어떤 블로그를 운영한다 라고 한다면 그 업체를 찾아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랑 주소를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때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의 동의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외부 채널이라고 있어요. 이 외부 채널은 다양한 외부 채널 링크를 연결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밑에 있는 이 부분이 간단히 말하면 이거는 제가 저번 반에서 추가를 했었나 보다. 간단히 말하면 요게 이제 스토어팜이거든요. 그러면 요 스토어팜을 눌러서 추가를 할 수가 있죠. 인기글 대표글 요런 거 혹시 안 나와 있죠? 잠깐만요. 그럼 제가 이거를 숨기기 하고 설명을 할게요. 이게 저번 반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서 조금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라고 한다면 자, 이 밑에 좀 볼게요. 이 소개 밑에 보면은 플러스랑 화살표 모양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플러스는 목록을 아까처럼 추가하는 메뉴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누르면 화면에선 뜨는데 화면은 안 바뀌지? 잠깐만요. 다시 닫고 들어갈게요. 이 URL은 저번에 우리 이렇게 따로 빼놓은 몰 있었죠? 여기 들어가서 여기서 공유 요 URL 복사 이렇게만 하시면 우리 스토어 URL이 일단 복사가 됐을 거고 그럼 여기 석삼자 눌러서 여기 스토어팜 연결에다가 붙여넣게 되면은 이렇게 스토어가 우리 블로그랑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모바일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홈탭을 봤을 때 이 주소가 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눌러가지고 예를 들어서 쇼핑몰로 넘어갈 수 있게 그렇게도 연결할 수 있고요.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와 같은 다른 채널이 있다면 다른 채널의 링크들도 같이 연결을 해서 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눌러서 인기글 대표글도 소개를 해볼 건데 인기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이버에서 직접 선정한 내 블로그에서 사람들이 많이 본 인기글을 얘기를 해요. 근데 아직은 뭐 어제 만들었으니 뭐 인기글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만약에 대표글은 뭐냐? 대표글 같은 경우는 내가 글을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이 많다라고 했을 때 포스팅들이 많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에게 처음 그래도 보이고 싶은 글들이 있다면 해당 글을 이렇게 선택을 해요. 그리고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글이 최대 10개까지 뽑을 수가 있고 글의 순서는 얘를 끌어가지고 이렇게 위치를 해주시면은 이동도 됩니다. 자, 마음에 들게 됐다면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지금 대표글들이 올라간 걸 볼 수 있죠? 그렇게 보는 게 대표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목록대 뷰 타입 같은 경우는 블로그는 어떻게 보이게 할 거냐라는 건데 앨범형과 목록형, 카드형이 있어요. 그럼 내가 블로그에 포스팅을 어떻게 보이게 할 것인지 뷰 타입을 고르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요 홈편집 파트가 일단 설정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화살표는 이 목록들 아까 보면 소개랑 외부 채널, 인기 대표글 있었잖아요. 얘네들 순서를 바꾸는 게 요 화살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외부 채널부터 놓겠다면 외부 채널을 제일 위에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대표글을 먼저 놓겠다면 이런 식으로 배치를 바꿀 수가 있는 게
이 부분의 화살표 부분이 하는 역할이라 보시면 됩니다. 마음에 들게 됐다면 적용을 눌러보시면 이쪽에 세팅이 다 된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홈편집 메뉴 설명드렸고요. 이제 위쪽에 카테고리를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카테고리는 이 블로그에서의 카테고리를 설정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여기 N자가 들어간 건 뭐냐면 24시간 내에 새 글이 들어간 거를 N자로 이렇게 표시를 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포스팅 하느라고 여러 카테고리 써보셨으니까 이렇게 N자가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옆에 숫자는 이 블로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포스팅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일 위쪽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여기 톱니바퀴가 있는데요. 여기선 카테고리를 더 추가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 카테고리를 더 추가할 수 있는 카테고리 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옆에는 안부글 같은 거예요. 이 부분을 누르면 누군가가 남겨놓은 안부글이 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사람 2개 그려져 있는 부분이 이웃 목록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웃이 이렇게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웃들에게 내가 소통을 한다든지 할 때 볼 수 있는 부분일 거고, 그 옆에 있는 요 표시는 통계예요. 그러면 내 블로그에 몇 명이나 들어왔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게 조회수 통계라고 합니다. 실제 나중에 보면은 이 부분에서 방문 분석이나 사용자 분석 등의 분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많이 들어왔나, 아니면 그냥 블로그에서 많이 들어왔나, 아니면 뭐 구글이나 뭐 다른 데서 유입이 됐나, 그런 유입에 대한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 포스팅을 사람들이 어떤 단어를 쳐서 검색을 해서 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올해 내 블로그에 머물렀는지, 이런 것들을 이 통계에서 알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요 위쪽에 요 버튼은 공유 버튼이고요. 제일 위에 있는 오른쪽 상단의 버튼, 요거는 돋보기 모양이죠. 이거는 뭐냐면 내 블로그에서 나중에 내가 어떤 글을 찾고자 할 때 여기를 누르고 내가 찾고자 하는 검색어를 적으면 내 블로그 안에 적은 글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라고 할까, 수선화 라고 치면은 제가 적었던 수선화가 바로 찾아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내 블로그 안에 내가 적었던 글, 지금은 몇 개 안 되지만 나중에 이제 한참 이후에는 많아지겠죠. 그때 이제 검색을 했을 때 내 블로그 글을 바로 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버튼이 검색 버튼이고요. 그 옆에 있는 요 석삼자, 요거는 이제 메뉴인데 블로그 관리에 필요한 모든 메뉴들이 담겨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아까 봤던 내 소식이나 이웃 목록 이런 것들도 들어있고요. 밑에 보시면 로그인 정보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다른 블로그로 이렇게 변환을 한다든지 해서 블로그들을 서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죠. 네, 3개까지 관리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블로그 구성들 한 번씩 쭉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까지 어려운 내용은 아마 없으셨을 것 같긴 한데, 혹시 질문 있었을까요? 한번 질문 잠깐 체크해보고, 없으시면은 87페이지 블로그 앱에서 글쓰기 해볼 거예요. 모먼트 그새 좀 올라왔네요. 근데요, 선생님. 네. 이거를 그냥 이렇게 올리는 순서대로 내가 올렸는데 어디서 가서 봐요? 뭐를 올리는 순서가? 그 모먼트를. 모먼트요? 내 모먼트 가서 보면 되는 거예요? 네, 모먼트에서 보시면 확인을 할 수도 있지만, 네. 모먼트 같은 경우는 보통 블로그 안에서는 모먼트라는 곳이 있어요. 아까 홈편집에 보시면 여기에 모먼트를 화면에 왜 자꾸 안 되지? 어쨌든
모먼트가 있거든요. 네. 제가 다시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우리 내 블로그에 홈에 가보면 홈 편집에 제가 모먼트를 꺼놓긴 했지만 요 밑에 보면은 모먼트도 켜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아까 발행하다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모먼트가 여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모먼트가 켜져 있다면 홈 탭에서 당연히 볼 수 있죠. 내가 올린 모먼트는. 네, 그럼 모먼트에 대한 질문은 해결이 됐고, 그럼 다른 것도 질문 없으셨어요? 없으셨다면 블로그 앱에서 글쓰기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요 중간에 있는 요 연필 모양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이거는 블로그에 글을 쓸 때, 즉 포스팅을 할 때 들어오는 창이에요. 그래서 내가 요 위쪽에다가 이제 적을 게 제목, 그리고 이 밑에 적는 게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의 PC 블로그랑 좀 비슷하죠? 네, 조금 다른 점이라면 아무래도 모바일은 내가 어디서든 적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치 추가라는 요런 버튼이 더 있기도 해요. 물론 이거는 위치를 넣지 않을 땐 넣지 않아도 되는 버튼이고, 만약에 어딘가를 방문했을 때 위치 추가를 누르면 그 위치를 바로 찾아서 넣을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 버튼입니다. 자, 지금은 연습이니까 저는 책에 있는 대로 쓰려고요. 제목에 클릭하고 여기다가 상큼한 레모네이드 적어 볼게요. 제가 그렇게 적었고, 여기에다가도 우리 제목에다가 그림을 깔아서 꾸몄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게 꾸며주실 수가 있는데, 예제는 지금 87페이지 1번의 두 번째 사진을 참고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요 그림 모양을 터치를 하면 내 앨범에 있는 사진들이 보여요. 물론 상큼한 레모네이드는 아니지만 다른 사진 하나를 제가 깔아서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고르고 이 사진을 그대로 올릴 거면 첨부. 그러면 이 부분에 그 사진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본문 부분을 클릭하시면 본문 부분에 커서가 생겨요. 여기에 이제 글씨를 한번 적어볼 건데 타이핑을 쭉 하시면 되죠. 자, 이때 타이핑을 하시는 분들 중에 좀 속도가 느리신 분은 이런 방법을 써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점 3개 있죠? 여기 밑에 보면 음성 입력이 있어요. 마이크를 누르고 얘기해 볼게요. 기분이 다운될 때 멋진 친구와 멋진 곳에서 톡 쏘는 상큼한 레모네이드 한 잔으로 활기를 찾아요. 아, 음성 입력 누르고. 네, 안 귀찮게 잘 적어주죠? 자, 오타도 별로 안 난 거 보이죠? 물론 오타가 나면 우리가 그 부분만 수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내가 쓰고자 할 때 일일이 우리가 치기 힘드시다면 이런 방법을 쓰셔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셔도 돼요. 네, 일단은 조용하네요. 나중에 하시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카메라가 있어요. 자, 요거는 사진을 넣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내 핸드폰에 예전에 찍었던 사진을 선택할 수가 있고, 아무거나 사진 하나 선택을 한 후에 첨부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사진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내가 사진을 여러 개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사진을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첨부하면 이것도 한 장 한 장씩 쭉 올라가게 되는데, 만약에 이 사진을 내가 그룹 사진으로 묶어서 하겠다. 그럼 그룹 사진으로 묶어서 콜라주나 슬라이드로 첨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우리가 올릴 때요, 사진 편집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필터나 자르기, 보정과 같은 간단한 편집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사진을 좀 꾸며서 올리겠다. 그럼 보정 기능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자, 조금만 더 추가를 해보자면 아까 장소를 넣을 수 있다 했죠? 위치 추가를 누르면 내 핸드폰의 위치를 찾아서 이렇게 위치 근처에 있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있는 위치를 이렇게 선택해서 장소를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위치를 직접 찾아서 입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메뉴들 조금만 소개를 하자면 얘는 이제 글씨에 대한 거, 요거는 정렬 방식, 얘는 스티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메뉴들이 이렇게가 있어요. 인용구나 구분선, 장소, 링크 넣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보이죠. 그리고 모먼트도 우리가 찍어 놓은 게 있다면 모먼트를 가져와서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사진 부분에서 조금 더 제가 추가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조금만 연결해서 더 나가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블로그를 올리고 있을 때 약간 생동감 있는 움직이는 사진이 필요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진기를 누르고 GIF를 눌러요. 그리고 동영상을 찍었던 거를 만들기를 누르고 동영상에만 이렇게 만들기가 있어요. 근데 얘가 왜 자꾸 끊기죠? 원래 누르면 지금 화면이 다른데. 자, 이렇게 동영상 찍은 거를 원하는 구간을 선택을 하고 옆으로 가면은 이 부분을 GIF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GIF는 움직이는 짤방 사진이라 해서 실제는 동영상이 아닌 그냥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비율을 내가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방향은 지금 원래 방향인데 되감기는 왔다 갔다 하게 또는 배속을 조절해서 빨리빨리 움직이게 이렇게도 세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체크를 하면 이렇게 영상이 만들어져서 GIF가 만들어져서 올라가겠죠? 근데 GIF 같은 경우는 이 모바일 블로그에서는 3초만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3초간만. 그래서 동영상에서 약간 왜 우리가 예를 들어 음식점에 갔는데 딱 그 뚜껑을 열면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모습이라든지 고기를 구울 때 막 그 불이 이렇게 나는 그런 모습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담아놓고 싶다. 그럴 때는 이런 GIF를 활용해서 생동감 있게 보여지게 해주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동영상을 올리실 때는요, 여기서 사진을 눌러서 여기 보면은 동영상이 있어요. 여기 예를 들어 얘가 아까 그 동영상이니까 이걸로 해볼게요. 동영상을 누르고 동영상 편집을 하면 동영상을 내가 뭐 필터를 좀 더 준다든지 그쵸? 아니면 보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속도를 좀 더 빠르게 조절한다든지 간단한 동영상 편집이 가능합니다. 원래 여기 음량이 있었다면 그 음량을 줄이거나 해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영상에다 다른 영상을 연결하고 싶을 때는 이 영상 클립의 앞뒤에 플러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플러스를 누르면 다른 영상이나 사진을 더 이어 붙여 줄 수도 있어요. 뭐 연결은 안 되지만 이걸로 한번 선택해 보면 이렇게 이어 붙여졌죠? 그죠? 자, 그리고 이 영상에서 일부를 자르고 싶다. 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쭉 갔잖아요. 그러면 나는 여기 손 흔드는 이 부분서부터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나누기를 하고 필요 없는 부분, 아이고, 플러스를 눌렀네. 네, 잠깐만요. 여기 지금 잘라내고 싶은 필요 없는 부분을 여기서 쓰레기통 삭제 눌러서 삭제도 가능해요. 그리고 좀 더 얘기하자면 내가 요 앞에다가 글을 적겠다, 영상 안에 글을 적겠다 하실 때 밑에 있는 플러스는 텍스트를 적는 란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글씨를 놓고
서체는 많진 않지만 내가 원하는 서체를 고른 후에 색상도 글자색은 난 노란색이 좋아요. 예를 들어 외곽선은 까망으로 주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요. 글씨는 여기다가 이제 더블 탭을 하면은 글씨를 적을 수가 있고요. 그러고 여기다가 글씨를 적고 여기 크기 조절해서 완료하면은 이 동영상 안에 글씨가 적히게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여기 오늘 진짜 하필 모바일 블로그 해야 되는데 상태가 좀 안 좋네요. 자, 여기 보면은 양쪽에 바가 보이죠? 여기서 이렇게 조절하면은 이 바의 크기도 조절해서 맞출 수가 있고, 다 하시고 나서는 영상을 설정해서 완료를 누르시면은 이 영상이 이제 올라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 이상하게 플로우 어플에서 화면 전환이 자꾸 잘 이상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한번 꾸며보고 한번 올려볼게요. 아, 진짜 오늘따라 왜 너무한데? 자, 이렇게 제가 적고 여기서 일단은 지금 좀 플로우가 좀 좋지가 않아서 일단 완료해서 올릴게요. 누가 문제인 거냐 이건. 그러면 인코딩 중입니다 라고 거쳐지면서 이렇게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업로드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동영상 제목을 적고 완료를 하면 그 영상이 이렇게 올라가지게 됩니다. 근데 영상은 역시 블로그에선 글을 다 발행을 해야 실제 재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재생을 해볼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내용을 다 적었다라고 가정하고 위에 이제 카테고리를 설정한 다음에 한번 등록을 해볼게요. 자, 위쪽에 보시면 제일 위에 가운데에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를 여기서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일상을 누려요 놓겠다. 그럼 일상을 누려요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태그가 있다면 태그를 적어요. 태그 편집에다가 연습이라고만 해놔볼게요. 자, 그렇게 적고 나서 오른쪽에 보시면 등록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요걸 누르면 등록이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잘 올라왔고 여기서 실제 영상이나 GIF 만들어진 거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한번 간단하게 컨텐츠 한번 올려보시고요. 아, 오늘 플로우가 너무 안 좋다. 그죠? 자, 그래서 블로그 앱에서 글쓰기까지 한번 살짝 살펴보았습니다. 자, 일단 아까 설명하다가 자꾸 멈춘 부분만 좀 이어서 좀 얘기할게요. 자, 영상 편집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내가 만약에 어떤 영상을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해당 영상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동영상 편집으로 가면 그 영상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선택해도 되고 제가 아까 2개 선택했는데 그런 경우 이렇게 영상이 이어져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을 추가할 때는 이 옆에 플러스를 누르면 추가해서 이렇게 영상에 사진이나 다른 영상을 이어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영상에서 일부를 자르고 싶을 때는 해당 부분에 흰색 바를 갖다 놓고 나누기를 하면 쉽게 자를 수가 있고요. 필요 없는 영상은 삭제해서 제거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영상 앞에다가 내가 만약 어떤 커버 사진 같은 걸 넣고 싶다. 그럴 땐 플러스를 이용해서 타이틀 커버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럼 타이틀 커버 스타일을 보시면 뭐 여러가지 이런 스타일들이 있고 마음에 드는 스타일을 누른 다음에 체크, 그리고 텍스트도 여기서 바꿀 수 있습니다. 배경 색깔 설정하거나 아니면 배경 클립을 이용해서 배경으로 깔 사진을 이렇게 고를 수도 있죠. 여기 첨부 보이는데 가려져서 안 보였죠? 그러면 이렇게 앞에 배경 클립을 달아 넣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중간에 내가 글씨를 적고 싶을 땐 아까 여기 밑에 보시면 플러스 보이죠? 여기를 눌러서 텍스트를 추가해서 넣는 게 가능합니다. 텍스트의 길이도 내가 조절할 수 있고 텍스트를 서체랑 이런 것들을 설정해서 고를 수가 있어요. 색상도 글자 색과 저는 외곽선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 외곽선을 넣어서 쓰겠다. 그리고 시작할 위치랑 끝 위치 설정하고 글씨를 쓰게 된다면 이 위치에 이제 더블 탭해서 글씨를 써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시작할 부분에 플러스 누르면은 또 글씨를 쓸 수 있게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아까 서식대로 또는 아까 놓고 아까 이렇게 연습 중입니다 라고 적었던 글씨를 만약 이 밑에다가 놓았다면 이 밑에다가 내가 글씨를 쓰고 싶다면 그 경우는 복제를 하시면 돼요. 그러고 다시 더블 클릭해서 붙이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복제 누르면 요 모양이 그대로 복제되니까 여기를 또 더블 클릭해서 또 글씨를 쓰시면 되죠. 이렇게 하면은 서식이 망가지지 않게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완료를 하면은 영상이 올라가는 인코딩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때도 제목 적고 완료해서 동영상을 올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리는 절차는 아까 살짝 설명을 드렸지만 아까 전에 너무 화면이 많이 끊겼어가지고 제가 이제 다른 어플로 들어가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연습이라고 적을게요. 그냥 선생님 지우는 걸 어떻게? 뭘 지울 거예요? 영상 지우려면 어떻게? 어떤 영상을? 어쨌든 영상도 연습해봤겠다. 다시 등록하면 등록이 돼서 올라갈 거예요. 지금 질문하셨던 거는요, 여기서 동영상을 어떻게 다시 지우느냐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수정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88페이지 4번에 게시글 수정하는 메뉴가 있죠. 자, 그거는 여기 게시글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게시글의 오른쪽에 보시면 통계 옆에 점점점, 그래서 수정하기를 누르면 이 게시글을 수정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필요 없는 만약에 동영상을 제거하겠다면은 선택하고 여기 쓰레기통 누르면 바로 제거가 가능한 거죠. 그러고 등록하시면 수정된 대로 다시 등록이 돼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내보낸다 라고 할 때는
이 블로그 아래에 보시면 여기 내보내기가 있어요. 이 버튼을 눌러서 카카오톡으로 내보내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이제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URL을 복사해서 쓰겠다. 그럼 URL을 복사해서 카카오톡으로 뭐 공유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앱에서 쓴다든지 그렇게도 가능해요. 자, 어쨌든 제가 URL을 복사를 해보았고요. 이거를 저희 톡방에서 한번 올려볼게요. 저희는 오픈 채팅방이었죠? 예를 들어 그냥 이렇게 넣으면은 이렇게 블로그에 그냥 우리 그냥 연습한 거니까 막 아무거나 올린 거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올라가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게시글 내보내기까지 한번 쭉 소개를 드려보았고요. 자, 그래서 모바일 블로그 가볍게 한번 쭉 훑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써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은 이후에도 얘기해 주시면 제가 또 알려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저희 이번엔 책에서는 어디를 볼 거냐면 인스타그램을 볼 거예요. 페이지로 말하면 174, 175페이지 정도 되네요. 그러면 이제 네이버 블로그는 닫아주시고 인스타그램으로 들어갈까요? 인스타그램에 제가 쉬는 시간 동안에 설치를 좀 해주고 아이디 비밀번호 없으신 분은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져 있으신 분은 그걸로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계정을 새로 만들어도 됩니다. 인스타그램은 계정을 10개까지 동시에 우리가 관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내 계정을 하나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계정을 여러 개를 같이 운영할 수 있고 계정을 더 추가해서 어쨌든 10개까지 동시에 우리가 접속해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런 인스타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면 좋으냐면 하나는 뭐 개인 계정으로 쓰신다면 뭐 하나는 예를 들어 어떤 뭐 내가 어떤 취미에 대한 내용들을 올리는 어떤 계정, 하나는 예를 들어 뭐 사업에 대한 계정, 하나는 어떤 계정, 이런 식으로 계정의 성격을 좀 다르게 해서 운영을 하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인스타그램은 일단은 모바일로 많이 주로 활용하시는 그런 어플이 되겠고요. 인스타그램의 PC 버전은 나중에 이제 인스타그램을 약간 뭐랄까 모바일로만 하기가 좀 힘들 때 약간 보완하는 역할? 그 정도가 PC 버전이 하는 역할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대표적인 모바일 SNS라 보시면 되겠고, 인스타그램을 살짝 살펴보자면 기본적으로 뭐가 보이냐면 이렇게 사진이 먼저 보입니다. 또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이렇게 먼저 보이죠. 그쵸? 그래서 글보다는 이미지가 더 눈에 띄는 게 인스타그램이에요. 그리고 1:1의 정비율의 사진 형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옆에 1/5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 이거는 이렇게 넘기면 다음 장으로 넘어서 5장까지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동영상이죠. 와, 고양이 키우면 고양이가 이렇게 커튼을 올라가나요? 세상에나. 모르겠어요. 안 키워봐서. 자, 어찌됐건 간에 참 광경이네요. 자, 동영상의 경우는 그림보다 이렇게 동영상은 재생이 돼요. 자동으로 제가 플레이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 재생이 되기 때문에 그림을 그냥 올리는 경우보다 동영상을 올리는 경우에 사람들이 좀 더 주목을 해서 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해시태그가 있어요. 이 안에는 이렇게 해시태그들을 활용을 해서 적게 되는데 간단히 말하면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에는 인스타그램의 해시태그의 중요성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시태그는 역할을 하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인스타그램으로 홍보를 하고자 한다면 블로그처럼 일단 인스타그램의 캡션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설명글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해시태그도 좀 달아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의 차이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인스타그램의 게시글에다 이렇게 링크를 제가 적어서 붙여놨잖아요. 물론 제가 적은 건 아니고 이렇게 적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눌러서 링크가 연결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 블로그랑 좀 다른 점이, 블로그 같은 경우 우리가 링크 주소를 그냥 적으면 링크 주소가 알아서 연결이 됐다면, 인스타그램은 게시글에다가 이렇게 링크 주소를 적어도 이 부분을 눌러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진 않아요. 그럼 어디에서 연결을 시킬 수 있냐면, 나중에 우리 계정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할 수 있게 그 웹사이트라는 것을 두거든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우리 스토어로 넘어가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인스타그램은 다른 SNS보다 훨씬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배포하시는 게 되게 용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스타그램을 활용한다 할 때 위쪽에 보시면 이런 동글동글한 버튼들이 뭐냐면 스토리라고 해요. 아까 모먼트랑 좀 비슷한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상의 어떤 뭐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것들을 이렇게 찍어서 뭐 간단하게 우리 예를 들어 팔로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을 스토리라고 하는데요. 이 스토리는 24시간 동안만 보여지는 게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 스토리 중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만약에 계정에다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달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24시간만 보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스토리에 올려져 있을 하이라이트에 올려져 있을 때 계속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 버튼은 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릴스를 올린다 또는 릴스를 본다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눌러서 볼 수 있게 되어 있기도 해요. 그럼 릴스라는 건 무엇을 릴스라고 하냐면 되게 짤막한 세로 방향의 동영상을 릴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 릴스 제작을 할 때 직접 촬영해서 릴스를 제작할 수도 있고, 영상을 만들어서 그냥 릴스로 올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해시태그의 노출이 활성화되어 있는 게 인스타그램이라 보시면 되겠고, 인스타그램은 개인 계정과 프로페셔널 계정 그리고 크리에이터 계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페셔널 즉 크리에이터 계정 이런 것들은 광고 도구라는 걸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내가 어떤 게시물을 올리고 그 게시물을 홍보하겠다라는 어떤 광고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페셔널 계정 같은 경우는 프로페셔널 대시보드가 있어서 내가 이 계정을 운영할 때 몇 명한테 도달이 됐고 몇 명이나 팔로워가 늘었고 이런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게도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계정을 그냥 운영하시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신 분은 개인 계정을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바꿔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 좀 길죠? 자, 그래서 인스타그램의 구성을 좀 오늘 또 살펴볼까 하는데요. 177페이지 좀 볼까요? 조금 더 배우기에 있는 인스타그램 화면 구성 살펴보기를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요 홈 버튼부터 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게 인스타그램을 처음에 딱 열었을 때 보이게 되는 어떤 화면이라 보시면 되겠고, 이 위쪽에 보면은 인스타그램이라는 로고가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하트와 그리고 종이 비행기가 보입니다. 요 하트의 경우는 알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뭘 좋아했다든지 뭐 누가 뭐 인스타그램을 뭐 쓰고 있다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보여지는 게 알림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종이 비행기 같은 경우는 DM이라고 합니다. 다이렉트 메일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위쪽에는 제 팔로워들 중에서 일단은 인스타그램에 지금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고, 요 밑에는 제가 대화했던 목록들이 보이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DM을 날리고 싶다. 그럼 뭐 간단하게 메시지 받는 사람 적어서 DM을 날리는 것도 가능하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스토리라는 영역인데요. 24시간 동안 우리 그 친구들에게, 팔로워들에게 보이고 싶은 그런 부분을 올려놓는 그런 채널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궁금한 것을 또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눌러서 또 일상적으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소통을 위해서도 많이 쓰는 부분이긴 한데 광고를 할 때도 많이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뜨는 거는 어떤 것들이 뜨냐면 그 프로필 사진이 이렇게 떠 있거든요. 내가 스토리를 올리면 이 위치에 프로필 사진이 떠요. 그래서 내가 그 프로필 사진 부분을 눌러보면은 이 업체에서 이제 올린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벤트 바로 가기가 있네요. 그럼 뭐 눌러가지고 링크를 방문해서 뭐 관심이 있다면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스토리에도 이렇게 링크를 연결할 수 있다는 거는 되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스토리를 만약 여기 걸 다 봤을 때는 다른 데랑 좀 다른 점이 여기가 회색으로 바뀌죠. 그리고 제가 땡겨서 세로 고침해보면 제가 본 스토리는 뒤로 밀려나서 저 뒤에 가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요거는 제가 스토리를 본 것들, 여긴 스토리를 안 본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심심할 때 이렇게 눌러서 또 보기도 하거니와 또 이렇게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선전을 해줄 때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스토리도 여러분들이 좀 잘 쓰시면 많이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핑크무라라는 곳도요, 실제는 스마트 스토어에 상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펜시 업체예요. 근데 실제 스마트 스토어만 했을 때 우리가 이런 펜시를 사기 위해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사지는 않잖아요. 펜 한 자루 사려고 네이버에서 검색하시진 않으시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SNS, 특히나 이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보통 20대에서 30대 고객층들이 많이 들어있는 SNS예요. 요런 데다가 이렇게 올렸을 때 캐릭터를 좀 좋아하고 펜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팔로우를 할 테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올려놓은 아이템이 마음에 든다면 사러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보실 때 이런 스토리도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부분은 피드라고 해요. 피드는 우리가 올린 게시글이 보이는 곳이 피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예를 들어 팔로우 되어 있는 친구들의 글이나 아니면 중간에 광고 같은 게 보이는 그런 부분이 바로 피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광고가 뜨는 거는 인스타그램에서 홍보 도구를 이용해서 광고를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페이스북에 광고 관리자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인스타랑 페이스북이 오래전에 인스타를 인수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같은 업체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 광고 관리자에서 광고를 했을 때는 페이스북에 페이지만 있더라도 인스타에도 페이스북에도 광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광고 관리자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영상들 보니까 사진보다는 동영상이 있을 때 뭔가 좀 더 눈길이 끌어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해서 나중에 컨텐츠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 들고요. 자, 일단 옆에 요 검색 버튼 이제 설명해 볼게요. 자, 이 돋보기 모양의 검색 버튼은 친구 또는 여러 게시물을 검색할 때 들어갑니다. 자, 이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보면은 제가 요 근래 좀 관심 가져서 봤던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볼 수 있어요. 보통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관심도에 기반을 갖기 때문에 제가 피드상으로 보고 예를 들어 좋아요를 눌렀거나, 그러니까 하트를 눌렀거나, 아니면은 댓글을 달았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멈춰 있었거나, 아니면 뭔가를 검색해서 봤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내가 좋아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요 검색 부분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여러분들의 요 화면이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 위쪽에 검색이라는 부분에서는 클릭해보면 내가 찾고 싶은 것을 검색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친구의 어떤 아이디가 있다면 그 친구의 아이디를 쳐서도 검색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쳐서 검색해서 들어오면 이렇게 어차피 제 다른 계정이에요.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볼 수도 있고, 또는 요 검색을 할 때 뭐 강아지 이렇게 친다면 이 강아지가 여기 지금 보면은 글에 적혀 있죠. 지금 이게 어디냐면은 여기 보면 강아지 무료 분양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이 부분, 즉 이름 부분에 적혀 있는 것들이 이렇게 걸려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나중에 우리가 계정을 만드실 때 다른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좀 많이 찾게 할 거면 이름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아이디를 직접 치거나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어떤 것을 검색을 해서 볼 수 있는 곳이 검색이라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만약 강아지라고 아까 쳤어요. 그러고 보면은 추천, 계정, 오디오, 태그, 장소, 릴스 이렇게가 나오는데, 계정이라는 거는 강아지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계정들이 찾아져서 나오는 거고요. 오디오는 음악, 그리고 태그 같은 경우는 강아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해시태그들을 검색해서 볼 때 들어가시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관심 있는 해시태그가 있다면 그 해시태그를 팔로우해서 그 해시태그로 올라오는 게시글들을 우리 피드에 받아보는 것도 가능해요. 또는 여기는 장소, 그래서 강아지라는 이런 글씨가 들어가 있는 장소들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릴스 같은 경우는 릴스에 캡션 넣는 공간에 강아지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서 볼 때 활용하실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 자, 중간에 이 버튼, 이 플러스 버튼은 게시글을 올리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따가 볼게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 버튼은 릴스라고 해요. 심심하실 때 눌러서 볼 수 있는 이 릴스라는 부분에서는 음악과 함께 짧은 영상이 나오고, 우리가 그냥 가볍게 시간을 죽이는 그런 용도로도 많이 보는 거죠. 근데 릴스에서 좀 인기를 끄는 릴스는 어떤 릴스들이 인기를 끄냐면, 아무래도 재미있는 릴스, 요것도 많이 인기를 끌게 되지만, 약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예를 들어 뭐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간단한 요리 레시피가 올라와 있으면 되게 그런 것들을 저장을 해놓고 보곤 하거든요. 그런 릴스들 같은 경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릴 수 있는 릴스니까 좀 참고해서 나중에 릴스 제작 시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스타그램을 요즘은 릴스타그램이라고 할 정도로 릴스의 중요성이 되게 많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히 이런 릴스 같은 것도 작업해서 올려보신다면 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옆에 있는 이 버튼은 홈 버튼이 아니라 프로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프로필 화면이 바로 보여집니다. 자, 이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은 제 아이디인데요. 여기를 눌러보면 여러가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아이디들이 보이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계정을 더 만들고 싶다면 계정 추가를 하시면 돼요. 계정은 몇 개든 다 만들 수 있는데 관리하는 거는 10개까지 동시에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 버튼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스레드라는 거를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버튼이 보이는데요. 요거는 스레드라고 해서 최근에 만들어진, 그러니까는 인스타 쪽에 트위터 쪽에 만들어진 그런 그냥 SNS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서 아직까지 뭐 많이 쓰지는 않는 부분이라 그냥 넘어가고, 플러스 여기에 있는 얘랑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게시글을 우리가 올리거나 스토리를 올리거나 할 때 이런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고, 여기 석삼자는 메뉴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 또는 내가 예를 들어서 스토리를 올린 것들을 본다든지, 인사이트를 나중에 프로페셔널에서 뭐 살펴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메뉴에서 가능해요. 자, 이 밑에 메뉴를 좀 소개를 할 건데요. 여기는 프로필 사진이 보이죠? 요 옆에 게시물이라는 거는 제가 이 계정에서 올린 게시글의 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팔로워랑 팔로잉이 있는데, 팔로워는 나를 따르는 자,
즉 내 계정에 관심을 갖고 팔로우를 누른 사람들이 팔로워가 되는 거고요. 팔로잉이라는 건 반대로 다른 계정에 제가 관심을 갖고 그 계정을 팔로우를 한 게 팔로잉으로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름 부분이죠. 제가 여기다가는 친절한 수정쌤 엘리라고 적었는데요. 요 부분에 이름 부분을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가 검색을 할 때 걸려 나오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마케팅을 위해서 SNS, 즉 인스타그램을 만드신다면 이 이름 부분에 일단은 키워드를 좀 넣어가지고 두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설명부예요. 그래서 소개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소개글을 적을 때도 아무것도 안 적고 그냥 두시는 것보단, 예를 들어서 그냥 글만 작성을 하시는 것보단 이렇게 예쁘게 중간중간에 이모지로 꾸며주시면 눈에 좀 띄게 그렇게 프로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는 원래 웹사이트예요. 그래서 누르면은 그 웹사이트로 넘어가게 되는 부분인데, 하나만 연결할 때는 뭐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것만 연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 우리가 SNS를 다루시는 분들은 되게 여러 가지 채널들을 운영을 하시거든요. 그럴 때 여러 개를 연결하고 싶다면 멀티링크를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인포크링크라는 걸로 만들어 놓은 멀티링크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쇼핑몰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내가 판매하는 상품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게 하고, 클릭을 했을 때 그 상품으로 넘어가서 살 수 있게 이렇게도 연결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결을 하는 걸 제가 몇 개만 예시로 달았지만 여러 개 제한 없이 연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한다면 저는 이런 멀티링크를 달아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이 부분은요, 뭐 토토로 뭐 유럽여행 이렇게 적혀 있는 건 하이라이트라고 해요. 하이라이트는 스토리를 올린 것을 우리가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하이라이트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스토리는 24시간 동안 우리 이웃들에게, 그러니까 블로그 팔로워들에게, 인스타 팔로워들에게 보여지는 게 이 스토리잖아요. 근데 24시간 이후면 그 팔로워들에게 보이지 않게 되고, 그게 일단 보관이라는 공간에 들어가 있게 돼요. 그러면 그 보관이라는 부분에서 내가 정말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따로 빼는 게 하이라이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제가 올린 피드들이에요. 자, 이 피드 새 게시물들 보면은 여러 가지 이런 표시들이 보이는데, 어떤 건 여기 네모가 붙어 있지 않고 어떤 건 네모가 붙어 있죠. 이거는 제가 한 장만 올릴 때, 이거는 이제 여러 장을 올린 거 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동영상이죠. 릴스를 올릴 때 같이 릴스에 올리면서 피드에 올릴 수도 있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올린 것들도 보여집니다. 실제 눌러보면은 그 영상, 그 내용이랑 제가 적었던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위쪽에 있는 얘네들은 제가 피드를 고정을 해놨어요. 그렇게 되면은 다른 게시글을 올려도 얘네들은 앞에 계속 남아있게 그렇게 고정을 시켜주는 게 가능해요. 보통 이렇게 게시글의 고정은 3개까지 게시글의 고정이 가능하고요. 여기는 이제 릴스를 보는 곳, 제가 올렸던 릴스들,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조회를 해봤나 조회수 보이죠? 그리고 그 옆에는 내가 태그된 게시글, 그래서 누군가가 저를 태그를 해서 올렸다면 그 태그가 된 게시글들이 여기서 보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쭉 소개를 드렸는데요. 일단 프로필을 편집하러 한번 가볼게요. 프로필 편집으로 가서 보시면 아바타를 만들 수 있게 떠요. 이거는 만들어서 쓰셔도 되지만 굳이 그렇지 않으실 거면 나중에 하기 하시고 여기서 사진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새로운 프로필 사진에서 사진을 넣을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름을 적는 란입니다. 본인 이름을 바로 적기보다 뭐 별칭이라든지 어쨌든 누군가 검색해서 들어올 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키워드를 넣어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용자 이름은 간단히 말하면 아이디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아이디는
14일간 바꿀 수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디는 언제든지 바꿀 수는 있는데 만약에 이 D8천사라는 아이디로 다시 돌아오려면 14일이라는 기간이 걸려요. 그 이후에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밑에 소개에다가는 제가 이렇게 글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에는 뭐 만약에 뭐 골뱅이에서 다른 계정을 더 언급을 해 놓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해시태그를 넣어서 꾸밀 수도 있습니다. 이모지로 이렇게 꾸며놓으면 좀 예쁘게 보여서 소개글에다가 적은 거고요. 링크는 원래 이렇게 링크를 추가할 수 있게 나와요. URL과 제목을 적어서 링크를 추가할 수가 있다 보니 내가 만약 스토어를 연결하겠다 하면 여기 스토어 주소 그 다음에 여기 뭐 스마트 스토어 이렇게 적고 연결을 해주면 외부 링크가 여기서 연결이 되는 거고 이 멀티 링크라는 건 따로 서비스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드는 서비스는 아니고 링크트리라든지 링크드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도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인터넷에서 인포크 링크가 제일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인포크 링크를 여기서 이제 만들어서 배치를 하고 그거에 URL을 복사해서 넣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저 인포크 링크예요. 그래서 멀티링크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저는 인포크 링크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몇몇 가지는 이제 어플 안에서 되는 것들도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약간의 디자인 제약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인포크 링크는 디자인이 좀 이쁘게 꾸며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하고 있어요. 자, 프로필 편집란 한 번씩 채워서 넣어 보시고 지금 12시 8분이니까 이따가 12시 20분에 시작할게요. 12시 20분에는 게시글 올리는 것부터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인스타그램에 게시글을 올리실 때 이 중간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게시글을 올려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누르면 내가 이제 찍어놨던 여러가지 사진들 또는 영상들이 이렇게 보이죠? 여기서 내가 올리고 싶은 사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을 하실 때는 한번 이렇게 터치하시면 사진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요. 요거는 뭐냐면 사진 여러 개를 선택할 때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표시가 나와요. 그래서 사진을 여러 장 또는 동영상과 사진을 여러 장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일단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사진은 10개까지 올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진을 내가 올리고 싶은 만큼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이거는 동영상이었나봐요. 그죠? 자, 어쨌든 사진이나 동영상 선택하시고 위쪽에 다음을 누르면 이렇게 나에게 맞는 분위기 찾기라고 해서 필터를 넣을 수 있게 떠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원하는 필터를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사진에 그 필터가 적용이 돼서 보입니다. 이게 사진이 필터에 따라서 되게 맛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해 보시고 마음에 드는 필터를 고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동영상을 더 넣고 싶다든지 할 때는 동영상 사진을 더 넣고 싶을 때는 뒤쪽에 플러스를 눌러서 내가 넣을 사진이나 동영상을 더 고르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다음 누르면 이렇게 동영상이나 사진을 더 뒤에 추가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영상에 이게 소리가 들어가니까 좀 저는 싫어서 이 소리는 없애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소리 나는 영상의 위쪽에 이 스피커를 없애버리면 모든 동영상 소리 해제가 돼서 이렇게 소리를 없애는 것도 가능하세요. 그리고 사진의 순서는 아무래도 앞에 무조건 순서대로 1번부터 넣는다 이게 아니라 제일 앞부분이 먼저 보이는 사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앞부분에 넣는 즉 1번의 사진이 제일 중요한 사진이에요. 사람들 눈길을 끌만한 어떤 사진이 있다면 그 사진을 꾹 눌러서 이렇게 앞으로 배치해 주시면은 사진의 순서도 바꿀 수가 있고요. 만약에 사진이나 영상을 좀 더 내가 편집을 하겠다 할 때는 그 사진이나 영상을 터치를 하면
사진이나 영상에 대한 이 색감 이런 것도 직접 따로 맞추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자, 어쨌든 이렇게 메시지, 죄송합니다. 피드를 올릴 사진을 고르셨다면 다음을 눌러서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게시글을 올릴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자, 이 밑에 문구를 입력하세요는 캡션이라고 불러요. 이 부분에는 지금 올리는 이런 사진이나 동영상에 대한 내용, 설명 같은 것들을 적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터치하시고 이제 문구를 가볍게 적어 봅니다. 자, 이렇게 그냥 적을 때 블로그처럼 그냥 이렇게 그냥 적으면 뭔가 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이렇게 이모지를 좀 넣으면은 조금 더 예뻐 보여요. 그래서 이모지도 좀 자주자주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다 샵을 붙여서 뭔가 이제 뭐 파스타라든지 이 해당하는 요 단어를 이렇게 적는 게 해시태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시태그는 이렇게 키워드와 키워드 사이에 띄어쓰기를 합니다. 뭐 제가 대략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위치 추가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그 업체명을 안다면 적어서 있으면은 고르면 되고 없으면은 못 고르겠죠. 여기 뜨는 지역의 경우는 원래 페이스북 안에 장소가 들어있을 때 뜨는 부분이라서 안 뜨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페이스북에 장소가 체크인 되어 있는 경우 이후에 아마 여기 나타나게 될 거예요. 바로는 아닐 거고 일단 페이스북의 지도를 기본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만약에 이게 누군가랑 같이 가서 먹은 사진이다 라고 할 때는 그 사진에 선택을 해서 누구랑 먹었는지 그거를 태그를 걸 수가 있어요. 그게 사람 태그인데 만약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클릭을 해서 여기다가 사용자를 적으면 예를 들어 김땡땡씨다. 그러면 이렇게 아이디나 이름을 적어보면은 그 사람이 뜨면 이렇게 연결시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간단히 말하면 사람 태그라고 합니다. 지금은 저는 사람 태그는 안 걸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다 적었다면은 공유 누르면 게시물이 올라가시게 됩니다. 어렵진 않으니까 게시물 한번 올려보세요. 완료가 되면서 이제 게시글이 이렇게 올라간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네, 제가 팔로우를 한 명이 했다라는 거고, 만약에 저의 경우는 다른 계정, 펠리알 계정으로 했네? 이거 이건 이제 다른 계정인데 제가 이 계정으로 들어와 있었네요. 실수. 이걸로 알려드리고는 엉뚱한 계정으로 했어요. 다시 해보죠. 이렇게 들어와서 팔로우를 하면은 팔로워가 그럼 둘이 됐죠.
왜냐면 제가 다른 계정으로 하나 또 하고 제 본 계정으로 또 하나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2개가 됐어요. 이런 형식으로 팔로워가 증가가 되는 거고, 제 계정에서는 팔로잉이 증가가 됐겠죠. 왜냐면은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의 계정에다가 팔로우를 신청을 한 거니까. 팔로우는요, 뭐 승인이나 이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저렇게 일방적인 관계가 팔로잉의 관계예요. 자, 다른 분들 것도 한번 추가해 볼게요. 꾹 눌러서 선택 복사. 요거 한번 터치하고 꾹 다시 누르면 아이디만 따낼 수 있고요. 여기다 꾹 눌러서 붙여보면 와, 네, 이렇게 그럼 팔로워가 들겠죠. 여기는 근데 비공개 계정으로 하셨네요. 아, 네. 혹시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니요. 아, 왜냐면 네. 이게 개인 계정이라면은 비공개가 맞겠지만은 개인 계정이 아니라 만약 NL 리본이라고 해서 본인이 이제 홍보하고자 하는 계정이라고 한다면 비공개로 해놓는 게 맞지가 않겠죠. 그래서 만약에 개인 계정인데 지금 바꿔서 홍보용으로 지금 만들고 계신 거라면 차라리 그냥 개인 계정은 개인 계정으로 운영하고, 어차피 인스타그램은 계정 추가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가을님 보니까는 개인 계정 있고 따로 만든 것 같은데, 그죠? 어쨌든 그렇게 계정을 좀 따로 만드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그럼 됐고, 그 다음에 선생님, 나 복사가 안 돼요. 어떻게 하죠? 복사가 안 된다고요? 잠깐만요. 네, 이분도 새로 계정을 만드셨네요. 그죠? 네, 잘해주셨습니다. 자, 스마트폰의 인스타그램에서 이번엔 스토리를 올려볼 거예요. 스토리를 올리실 때 우리 계정에 요 프로필 창을 누르셔도 되지만 그냥 저는 요 밑에 있는 플러스를 누를게요. 아까처럼 요 플러스를 누르면 게시글을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뜨지만 그 밑에 보면 스토리, 릴스, 라이브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토리 요 2번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스토리를 올릴 수 있는 걸 고를 수 있게 창이 떠요. 이게 이제 최근에 제가 찍어 놓은 사진들이죠. 그쵸? 사진이나 영상, 즉 제 핸드폰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쵸? 그래서 최근에 내 핸드폰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올릴 거면은 바로 여기서 밑에 선택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내가 바로 찍어서 올리겠다 이런 경우도 있죠. 그때는 위쪽에 카메라를 눌러서 찍어서 올릴 수도 있어요. 지금은 제가 최근에 찍은 사진 중에서 그냥 연습해서 올릴 거라서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사진 하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뭐 올릴까 좀 고민되긴 하네요. 사실 전혀 상관없으니까 아무거나 올려주세요. 자, 어쨌든 제가 사진 한 개를 골랐어요. 사진을 골라도 되고 동영상을 고르셔도 돼요. 그리고 얘를 올릴 거면은 위에 이제 꾸미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진을 터치하면은 글씨를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웃는 얼굴, 얘는 스티커예요. 아까 모먼트처럼 내가 여기다가 GIF를 넣거나 퀴즈를 넣거나 링크를 넣는 형태로 꾸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스티커. 그리고 요거는 효과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효과를 적용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음악을 넣을 때. 그래서 여기 눌러서 내가 만약 어떤 음악을 선택해서 넣겠다. 그럼 그 음악을 선택해서 완료. 이런 식으로 음악을 집어넣어서 꾸며줄 수가 있는 게 요 위쪽의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글씨는 화면을 터치한 후에 적용되죠. 글씨도 적고 스티커를 붙여서 꾸미기도 하는데요. 제가 스티커 중에서 많이 쓰는 거는 바로 GIF 스티커를 많이 쓰고 있어요. 이 GIF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짧은 사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찾고 싶은 걸 검색을 하면 그 관련된 여러 가지 스티커들이 뜹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스티커를 고른 후에 입력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좀 편리하게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 이런 모양을 하나 골랐다 라고 하면 이렇게 들어가고 손가락으로 크기를 조절한 후에 배치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어렵지 않게 넣을 수가 있어요. 소리 조금만 줄일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또 많이 쓰는 거는 요 웃는 얼굴에 있는 잠깐 닫고 여기 링크를 좀 많이 쓰고 있어요. 링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게 만약에 우리 스토어에서 파는 상품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상품과 연결되어 있는 주소를 집어넣어서 그거를 사러 가게 그렇게 해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주소를 넣을 때는 화면을 다시 줄인 다음에 우리 스토어를 가면 되죠. 어디 갔냐? 스토어.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이게 그 상품이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해당 그 상품을 선택을 하고 여기 보면은 공유 있어요. 공유를 눌러서 URL 복사를 하면 이 상품의 주소가 클립보드에 복사가 됐어요. 그럼 링크 추가하는 요 URL에다가 붙여넣고 완료하시면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다시 링크 아까 여기다 붙이고 제가 맞춤 텍스트를 안 넣었네요. 스티커 맞춤 텍스트에 만약에 구매하러 가기 뭐 이런 식으로 적고 좀 더 이쁘게 이모지도 넣어볼게요. 그러고 완료하면 이런 식으로 꾸며져서 내가 배치해서 둘 수가 있고 이 링크 부분을 터치하면 이렇게 디자인을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내가 판매하는 상품이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구매하러 가기 링크를 넣어서 사람들이 눌러서 그 상품을 사러 갈 수 있게 그렇게 연결을 시켜줄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상품이란다. 어쨌든 우리가 스토리로 올릴 거를 올리셨다면 밑에 보시면 내 스토리 있어요. 여기에 올릴 거니까 내 스토리 누르면 스토리에 올라가서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스토리를 올리면 내 친구들, 내 팔로워들의 요 뉴스피드 상단에 내 로고 같은 게 이렇게 보이게 되고 그 부분을 눌렀을 때 스토리가 올라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올린 스토리는 지금 게시 중이라서 조금 기다리면 아마 올라가겠네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스토리를 이렇게 올렸고, 아까 얘기한 대로 누군가가 요 구매하러 가기를 누르면 링크 방문하기, 그리고 이 링크를 따라가면은 우리 스토어에서 팔고 있는 상품을 바로 사러 갈 수 있게 이렇게까지 연결할 수 있어서 이런 스토리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부분도 꽤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핑크무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스토리를 되게 많이 활용하고 있고, 이템이라는 요것도 되게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예쁘게 이렇게 릴스를 만들고 이거를 실제 이템에다가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이템 판매처가 연결돼 있죠. 여기를 눌러보면 인포크링크라는 걸로 똑같이 연결이 되고, 밑에 보면은 상품들이 이렇게 있어서 해당 상품을 눌러서 그 상품을 파는 그 사이트로 넘어갈 수 있게 그렇게 연결을 시켜 놓습니다. 이 인포크링크를 쓰고 있는 이템은요, 실제 보니까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 이 회사는 아무튼 이 회사는 지금 보면은 회사라기보다도 개인이 이렇게 좀 재밌는 템들을 올리고 있고, 실제 판매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연결해서 수수료를 받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쿠팡 파트너스라는 거는 쿠팡의 상품들을 홍보하시는 것을 쿠팡 파트너스라고 해서 모집을 받는데요. 만약에 이 링크를 눌러서 이 상품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그 상품을 살 수도 있지만 이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을 살 수도 있죠. 그러면 어쨌든 내가 이 쿠팡 링크를 눌러서 들어가서 물건을 샀다라고 했을 때 그 물건 산 것의 몇 프로티지를 내가 돈으로 받는, 수수료를 받는 그런 형태가 쿠팡 파트너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쿠팡이 크게 된 어떤 주력 중에서도 여기도 어느 정도는 해당될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되게 여러 가지 용도로 인스타그램 사용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 아마 드시죠. 그래서 저런 것들을 우리가 다 보진 않잖아요. 그래서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 즉 팔로우를 한 사람들에게 저렇게 스토리 볼 때 내게 물건이 보이고 그 물건을 사러 갈 수 있게 이렇게 연결을 지어주는 그런 역할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어떤 브랜딩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스토리에 올려주신 분들 한번 제가 스토리 눌러서 볼게요. 이렇게 눌러보면은 정말로 생일상이 엄청 많은데요. 아마 아이가 엄청 행복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스토리 본 거 확인했고요. 스토리 확인 다 진행해 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죠? 스토리는 여러 개를 올릴 수 있는데요. 하루, 그러니까 24시간 지나면 여기 스토리에서는 사라지게 돼요. 하지만 보관이라는 메뉴에 들어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보관에 들어가 있는 스토리 중에 마음에 드는 스토리를 하이라이트로 빼내는 것과 그리고 쇼츠 영상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게요. 네, 그러면 일단 오늘은 3분 정도 2분 정도 남기는 했는데 2분 안에 뭐를 바로 뭐 해보겠다 이런 건 좀 어려우니까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